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늘 수업에서는 우리 인테리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여러분의 집이나 방은 예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나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장소의 분위기하고 그 장소에 있는 물건들 말하는 방법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합시다. 네, 첫 번째 물건 보세요. 자, 여러분 집, 방, 사무실에 이 물건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안에는 어떤 물건이 있나요? 작은 물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책도 있고요. 컵도 있고요. 문구, 펜, 공책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의 이름은 수납장입니다. 수납장. 여러분, 옷장, 신발장, 책장, 장 많이 있잖아요. 자, 이것은 수납장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집에 수납장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수납장 안에 무슨 물건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물건은 비슷하지만 조금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예요. 비슷한데 이런 문이 없고요. 그냥 판만 있습니다. 이렇게 판만 있어요. 자, 이것의 이름은 선반이에요. 선반. 자, 그리고 선반 위에 물건을 올려 놓아요. 자, 다음 물건. 이게 뭐죠? 맞아요. 거울이죠. 거울. 하지만 여러분 가방에 있는 작은 거울, 이런 작은 거울이 아니고 머리부터 발까지 다 볼 수 있는 이렇게 크고 긴 거울. 그 거울은 전신 거울이라고 해요. 전신 거울.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전신 거울 한번 보고 가지 않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블, 탁자인데요. 큰 테이블 아니고요. 작은 테이블이에요. 보통은 침대 옆에, 테이블, 소파 옆에 있는 테이블입니다. 자, 이런 것을 협탁이라고 해요. 여러분 침대 옆에 협탁 하나 있어요? 자, 그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수납장, 선반, 전신 거울, 협탁.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봅시다. 자, 여기를 읽어보고 무슨 물건인지 말해주세요. 1번입니다. 물건을 넣어두는 가구. 물건을 넣어두는 가구, 보통 문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는다. 자, 이거는 무슨 물건일까요? 물건을 넣어두니까 수납장이죠. 문도 있고요. 2번, 몸 전체가 다 보이는 거울. 자, 그 거울이 뭐였어요? 전신 거울이죠. 3번, 책이나 화분, 작은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판. 작은 물건들을 올려놓아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선반이죠. 선반. 4번, 침대나 소파 옆에 두는 작은 탁자. 그게 뭐였죠? 협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인테리어에 필요한 집을 꾸밀 때 이런 물건들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또 무슨 물건들이 있을까요? 집에는 조명도 있고요. 또 여러분 집에 카펫이나 러그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커튼도 있고요. 꽃병 있나요? 꽃병이나 화분. 네, 이런 물건들도 여러분 집에 있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물건이 아니라 그 집의 전체 분위기를
해봅시다. 자, 한번 사진을 보고 이 집의 전체 분위기가 어떤 느낌인지 말해주세요. 자, 먼저 이 집은 추워 보여요? 따뜻해 보여요? 아주 따뜻해 보이죠? 따뜻하고 편안해요. 이렇게 집같이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 이 느낌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늑하다. 집이 아늑하다. 자, 이 집은 왜 아늑한 느낌이 들까요? 제 생각에는 여기 따뜻한 불이 있고요. 그리고 초도 있고 담요, 이런 블랭킷, 따뜻한 겨울 담요. 자, 이것들이 있어서 아늑한 느낌 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진. 아늑한가요? 아주 아늑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주 깔끔하고 뭔가 좀 새로운 모던한 스타일이죠. 현대적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모던하다, 모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의 분위기 아주 깔끔하고 새롭고 현대적인 느낌이 들어요. 자, 다음 이 집은 어때요? 현대적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아주 핑크색이 많아서 귀엽고 예쁜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어른이 살고 있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어린 아이 또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고 귀여운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아기자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기자기하다. 아기자기하다는 귀엽고요. 자, 그리고 귀엽고 작은 물건들이 작은 물건들로 꾸며져 있을 때 아기자기하다 말합니다. 이런 핑크 커튼, 핑크색 의자, 침대 다 작고 귀여워요. 이 느낌을 아기자기하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재벌이 살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 재벌이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다 너무 비싸 보여요. 그 비싸 보이는 그 느낌, 고급스럽다, 고급스러워요 라고 합니다. 고급스러워요. 자,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차나 가방, 레스토랑, 호텔에서 진짜 너무 퀄리티가 좋고 비싸 보일 때 고급스러워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위기 어떤 거예요? 여러분은 아늑한 집이 좋아요? 현대적인 집이 좋아요? 아니면 아기자기한 집? 아니면 고급스러운 집? 어떤 분위기를 제일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장소를 보고 분위기나 느낌을 말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어떨까요? 미니멀하다. 집이 인테리어가 미니멀하다. 아니면은 밝거나 어둡다. 밝다, 어둡다. 또는 심플, 단순하다. 이런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사진을 보여줄 건데 그 집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여러분의 생각 한번 말해보세요. 자, 첫 번째 이 집입니다. 분위기가 어떤가요? 여러분이 이 집을 보고 드는 느낌을 말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아주 현대적이에요. 그리고 색이 단순해요. 아주 깔끔해요. 저는 이런 단어가 생각났어요. 자, 다음 이 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귀엽고 아기자기하죠?
아기자기하다. 자, 또 저는 조금 따뜻한 느낌도 들고요. 조명이 있어서인지 집이 좀 밝아요. 저는 이런 단어가 생각났어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생각났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자, 이 집은 어떤 느낌이에요? 저는 조금 아늑하다? 화분이 있어서 그런지 좀 아늑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둡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둡다. 아마 조명이 꺼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집은 어떤 느낌이죠? 집이 아니라 욕실. 여기는 욕실입니다. bathroom, 욕실이에요. 다 비쌀 것 같아요. 고급스럽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화려하다라는 말도 생각나네요. 화려하다. 여러분 생각도 한번 말해보세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늑하고 아기자기하게 현대적인 고급스러워서가 있어요. 가장 어울리는 말 생각해 주세요. 1번. 이 레스토랑은 가격이 비싸고 특별한 날에 가요. 자, 이 레스토랑 가격이 비싸고 특별한 날에 가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비싸고 고급스러워서 제일 좋겠네요. 자, 2번 호텔 방. 호텔 방이 편안해서 내 집에 온 것 같아요. 내 집 같은 느낌. 편안하고. 그러니까 아늑하고 편안해서 제일 좋겠죠. 3번 저는 높은 건물이 많고 대도시를 좋아해요. 대도시는 큰 도시예요. 뉴욕 같은, 도쿄나 서울 같은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많고 현대적인 대도시를 좋아해요. 이거겠죠? 4번 아이의 방을 귀여운 책상과 인형으로 꾸몄어요. 자, 그러면 귀여운 책상과 인형으로 어떻게? 아기자기하게 꾸몄어요. 네. 좀 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울 내용이 좀 많으니까 준비하시고 시작할게요. 자, 먼저 새로운 단어를 몇 개 배워야 돼요. 자, 이 사람이 뭐 해요? 이 여자가 뭐 해요? 자, 이 사람은 지금 불을 켜요. 불을 켜요. 켜다. 자, 제가 질문했죠. 이 여자가 뭐 해요? 이 여자가 불을 켜요. 불을 켜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자, 이 여자가 아니고요. 이 불이 어떻게 되었어요? 불이 어떻게 되었어요? 자, 이제 포커스를 우리는 불만 생각해요. 자, 이럴 때는 불이 켜지다 입니다. 불이 켜지다. 자, 그래서 여자가 불을 켜다 하고요. 또는 불이 켜지다. 자, 두 번째는 누가 불을 켰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면 그냥 스스로 불이 혼자서 켜졌어요. 이럴 때 사용하시면 돼요. 계속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자가 뭐 해요? 불을 끄다. 불을 꺼요. 아마 이제 잘 거예요. 여자가 불을 꺼요. 자, 그래서 불이 어떻게 되었어요? 불이 꺼지다. 말합니다. 불이 꺼지다. 자, 또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남자가 문을 휙 어떻게 했어요? 문을 열다.
남자가 더워서 문을 열다. 자, 그런데 그래서 문이 어떻게 되었나요? 문이 열리다. 문이 열리다. 문이 열렸어요. 누가 열었어요? 중요하지 않거나 그냥 스스로 혼자 바람 때문에 문이 열렸어요. 이럴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남자가 문을 닫다. 자, 그래서 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문이 닫히다. 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켜지다, 꺼지다. 그런데 열리다, 닫히다. 지금 다 달라요. 네,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좀 기억할 게 많아요. 또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여자가 무엇을 해요? 신발을 이 선반 또는 신발장에 놓아요. 놓다. 자, 그런데 신발이 어떻게 되었나요? 신발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신발이 놓이다. 또 달라요. 놓이다. 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이 여자가 무엇을 해요? 옷을 걸어요. 걸다. 입니다. 자, 그래서 옷이 어떻게 되었어요? 옷이 걸리다. 자, 다음은 이 남자가 러그라고 할게요. 러그를 깔다. 바닥에 깔다. spread, 깔다, spread out. 그리고 이 러그가 깔리다. 네, 자, 그래서 놓다, 놓이다, 걸다, 걸리다, 깔다, 깔리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머리가 좀 아프죠? 자, 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신발을 놓다. 여자가 신발을 놓다. 자, 그런데 신발이 놓이다. 이 여자가 옷을 걸다. 옷이 걸리다. 자, 그리고 이 남자가 러그를 깔다. 러그가 깔리다.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들을 언제 사용하는지 좀 문장을 통해서 더 이해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다. 열렸어요. 자,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가요. 자,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 5층. 5층에서 여러분이 문을 열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문을 안 열어요. 그냥 기다리면 띵 하고 문이 열려요. 열렸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2번, 바람이 불어서 오늘 날씨 바람이 불어서 문이 쾅 닫혔어요. 닫히다, 닫혔어요. 제가 문을 닫았어요? 아니에요. 바람 때문에 문이 쾅 닫혔어요. 가끔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닫혔어요? 닫히다 말합니다. 3번,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어요. 자, 여러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영화관이 밝아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영화 볼 때 어두워요.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어요. 누가 켰어요? 몰라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불이 켜졌어요. 라고 합니다. 자, 다음 4번. 배터리가, 이거 아니에요. 배터리가 없어서 핸드폰이 꺼졌어요. 여러분, 배터리가 5%, 4%, 3%, 0% 탁! 배터리가 없어서 핸드폰이 꺼졌어요. 근데 제가 껐어요? 아니에요. 그냥 꺼졌어요. 이럴 때 오늘 배운 단어들을 사용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다음 봅시다. 자, 창문이죠, 창문.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창문이 열렸어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오후까지 제가 창문을 다시 안 닫았어요. 계속 지금까지 창문이 열려 있어요. 입니다. 열려 있어요. 제가 창문을 봤는데 창문이 열려 있어요. 자, 여러분 집에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집이 추워요? 따뜻해요? 추워요. 창문이 열려 있어요. 추워요. 자, 다음은 TV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가족이 아무도 TV를 안 켰어요. 아무도 안 켰어요. 그러면 TV가 어때요? 꺼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집에 TV가 꺼져 있어요. 집이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아마 좀 조용해요. TV가 꺼져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열리다, 닫히다, 켜지다, 꺼지다, 놓이다, 걸리다, 깔리다. 자, 이 말들이 자주 이렇게 사용돼요. 있어요. 같이 자주 사용돼요. 자, 그러면 더 같이 연습해 볼까요? 모두 다 있어요 하시면 됩니다. 켜지다. 켜져 있어요. 꺼지다. 꺼져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어떤 물건 말할 수 있어요? 불이나 조명, TV, 컴퓨터 이런 물건들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말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집에 불이 있나요? 불이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자, 그리고 컴퓨터가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핸드폰이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말해보세요. 자, 다음은 열리다, 열려 있어요? 닫히다, 닫혀 있어요? 네, 자, 이런 것은 뭐 문이나 창문 또는 여러분 가방도 있습니다. 가방, 지퍼 그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집에 문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창문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말해보세요. 대답해보세요. 자, 다음은 놓이다, 놓여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책상 위에 무엇이 놓여 있어요? 뭐 아마 컴퓨터가 놓여 있어요. 컵이 놓여 있어요. 펜이나 공책이 놓여 있어요. 자, 그럼 걸리다, 걸려 있어요. 자, 여러분 집에 벽에 뭐가 걸려 있어요? 액자, 사진, 그림이 걸려 있어요? 옷장에 옷이 걸려 있어요? 마지막으로 깔리다,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바닥에 러그, 카펫이 깔려 있어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놓여 있어요. 걸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이 집인데요. 집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우리 같이 얘기해 봅시다. 자, 먼저 창문이 어때요? 닫혀 있어요. 그렇죠? 창문이 닫혀 있어요. 누가 닫았어요? 누가 창문을 닫았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몰라요. 하지만 창문이 닫혀 있어요. 자, 그리고
와, 큰 화분. 큰 화분이 놓여 있어요. 자, 그리고 러그가 깔려 있어요. 러그 위에 테이블이 놓여 있어요. 자, 그리고 시계가 걸려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장소, 집 같은 자, 이런 장소를 보고 있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대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이 노란색을 항상 있어요. 하시면 돼요. 사무실이 왜 이렇게 추워요? 왜 이렇게 추워요?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춥죠. 열려 있어요. 제가 닫아줄까요? 추워요? 닫아줄까요? 다음, 마트에서 뭐 샀어요? 마트 문이 닫히다. 제가 아까 마트에 갔는데 아까 마트 문이 닫혀 있었어요. 왜냐면 아까 갔으니까요. 갔다가 왔으니까요.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못 샀어요. 다음, 팀장님은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네, 팀장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어요. 퇴근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팀장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어요. 밝아요. 그러면 팀장님은 사무실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퇴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일하고 있어요? 야근하고 있어요. 마지막, 혹시 제 코트 봤어요? 코트 봤어요? 저기요. 저기 옷걸이에 걸려 있어요. 보세요. 옷걸이에 걸려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 언제 사용하는지 좀 아시겠어요? 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는데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이 수업 들은 다음에 꼭 여러분의 집을 보면서 불이 켜져 있어요. 문이 닫혀 있어요. 한국어로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러면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수업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